안녕하세요. 딸내미가 알려드림 채널입니다. 유용한 정보와 쉬운 방법을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고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후속 내용을 담아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지원 금액, 신청 대상 등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으나 그에 따른 질문들 중 꼭 필요한 것을 골라 오늘 영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긴급지원금을 받은 후에 생계급여는 못 받나요? 라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로 긴급생계지원금과 생계급여는 동시에 못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긴급생계지원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상에서도 긴급지원금을 받은 후에 생계급여를 못 받게 되었다는 글이 올라오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긴급생계지원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 급여가 차감된다면 얼마나 차감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오니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일을 하기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곤란을 겪고 그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질병과 같은 중대한 이유로 생계활동 및 유지가 어려운 가구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각각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지, 또 각각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고 1인의 경우에는 1,600여만 원, 4인의 경우에는 4,200여만 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에 대해서도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이하로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은 일반 금융, 보험, 청약,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부채를 모두 포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도시의 경우에는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의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식료품, 의료, 냉방비와 같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몇 명이냐에 따라 정액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 금액들은 카드 형태로 충전돼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각각 가구 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긴급생계지원금의 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던 정보를 알았다는 기쁨과 함께 꼭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은 분들에게도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질문들은 누군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러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직원분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리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지만 막상 현실에 닥쳐야 알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최근에 언급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생계지원금 이후에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여지껏 받았던 돈을 뱉어내야 하냐는 질문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질문글입니다. 일단 제목은 긴급 지원 후 생계급여 못 받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은 후에 생계급여를 못 받느냐는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5월쯤에 긴급지원 3차까지 다 받고 생계급여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말일 날 생계급여 소급으로 지급받았는데요. 그런데 6월에 지급이 안 되었어요. 구청에 전화해보니 긴급지원 받은 걸 차감해야 돼서 지급할 급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긴급지원 받은 거 다 차감해야지만 생계급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원래 긴급지원 받고 생계급여 받을 때 다 차감하고 몇 달 뒤부터 생계급여를 받나요? 혹시 저 같은 상황이셨던 분 있으실까요? 라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성자 분께서는 미리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작성자 분께서 긴급생계지원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신청하셨다는 전제를 이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체크할 점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면 신청한 달로부터 인정되어 소급을 받습니다. 생계급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대략 두세 달 뒤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면 받은 돈만큼 제외하고 생계급여가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5, 6월 사이에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았다면 이 부분에서 생계급여가 나갈 것에서 이미 받은 긴급생계지원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받은 돈이 받을 돈보다 많았다면 소급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설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수급자 신청을 해서 3개월 기다리고 확정받으면 가구 원수에 따른 생계비 상계염치를 소급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 신청을 하고 긴급생계지원금도 같이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았다면 소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앞에서와 같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앞에 사례로 돌아가서 이 질문글에 달린 답변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분은 전 3월부터 긴급생계지원금과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3월, 4월 긴급생계지원금 받고 그 사이 생계급여가 확정되어 5월에는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지되고 6월인가 7월부터 생계급여를 받았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 다른 분은 7월에는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예시를 구성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을 해서 3개월을 기다리고 확정받는 경우에는 가구 원수에 따라 생계비 3개월치를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경우로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과 긴급생계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제외하고 생계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은 후에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긴급생계지원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신청하게 되더라도 긴급생계지원금을 먼저 지원받는 경우에는 나중에 받을 생계급여분에서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미리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에 대해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필요한 복지 정보들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용한 복지 정보들을 꾸준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딸내미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